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학 원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들 뭐 아침부터 이렇게 수업 듣느라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배울 것까지 잘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 배웠고,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배웠고, 그리고 등비수열의 그 좀 특별한 성질로서 등비 중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럼 잠깐 복습하고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 우리 등차수열 배운 다음에 뭐 했었죠? 등차수열 배운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비수열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n째 항까지,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AN까지 다 더한 거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등비수열의 합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그게 이해돼야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야지 오늘 수업할 내용들 다 떠올릴 수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복습부터 한번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 일단 등비수열의 뜻을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의 뜻을 설명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해줬는데, 등비수열은 그냥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첫째 항이 있으면은, 첫째 항 A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곱해서 등차수열을 계속 더해서 만들어졌는데, 등비수열은 계속 같은 수가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뭐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이때 곱해지는 수는 우리가 양수든 음수든 뭐 분수든 상관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뭐 곱해지는 수가 뭐 3, 2 이런 우리가 평소에 봤던 자연수가 돼도 좋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애가 돼도 좋고, 아니면은 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분수가 되어도 좋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파이, 뭐 루트 7 이런 무리수가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냥 어떤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 되기만 한다. 일정한 수가 곱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이 공비 R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R은 0이 아닌 수여야 한다라는 거. 0이 아닌 어떤 수가 와도 상관없지만 0이면은 계속 000 나오니까 얘는 등비수열로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할 등비수열은 공비가 0이 아닌 그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우리가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등비수열이 뭐냐면, 자, 등 같다라는 거예요. 같을 등, 비는 비율. 그러니까 그 항 사이의 비율이, 이렇게 붙어있는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율은 어떻게 표현하죠? 비율은 나눠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A분의 AR, 그리고 다음에 AR분의 AR제곱, AR제곱분의 AR의 세제곱. 자, 이런 애들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보면은 R로 일정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그 개념을 외우는데,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은 어떻게 외우든 하여튼 간에 첫째 항에서 계속해서 같은 수가 곱해진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 곱해지는 게 포인트인 수열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일반항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N은 어떻게 표현되죠? 등차 수열은 어떤 수, 첫째 항에다가 더해서 공차가 몇 번 더해지냐를 따졌어요. 근데 n-1번 더해져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째 항에 공차 d가 n-1번 더해진 것이다. 그래서 d가 n-1번 더해진 거니까 이렇게 곱셈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첫째 항에 곱해지니까 r이라는 애가 n-1번 곱해줘야 돼요. n-1번 곱해줘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n-1번 곱해줘야 되면 어떻게 표현되죠? 거듭적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n-1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이해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등비 중앙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봤었어요. 자, A, B, C 이렇게 이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갖는 성질이 무엇이었냐? 자, 가운데 있는 애를 두 번 한 것이 얘
양 끝에 있는 애를 두 번 연산한 것과 같은 그런 성질이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근데 등비수열에서 연산은 곱셈이라고 했으니까 b를 두 번 곱한 것이 양 끝에 있는 애를 두 번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게 바로 등비중앙의 성질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수들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면 가운데 있는 수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수의 곱셈과 같다.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면은 얘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등비수열을 판별해라 라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부터 등비중항까지 우리가 그 개념들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우리 등차수열의 합이랑 등비수열의 합이랑 또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식은 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건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오늘 활용까지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앞서서 일단 등차수열의 합, 여러분들이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해서 등차수열의 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등교 수업해서 했지만 혹시라도 벌써 이렇게 잊어버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여기 학습지 그 떠올리기 부분 이렇게 같이 채워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등차수열의 합도 같이 엮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수열의 합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수열의 합은 SN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얘는 A1부터 AN까지 n제항까지 쭉 더한 것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자, 등차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등차수열에 갖는 성질은 뭐라고 했죠? 뭐 정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성질 항상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는 거였죠. D라는 수가 계속해서 더해진다. 그래서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1부터 100까지 구하는 그걸 우리가 했었잖아요.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따와서 얘를 합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an 빼기 1, an 빼기 2 이렇게. 자, 얘네 둘은 순서만 바꾼 거니까 그 합은 똑같겠죠. 그래서 SN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얘가 갖는 성질은 뭘까요? 얘는 지금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D씩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 늘어날 때 D가 더해진다면 하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줄어들면은 D가 늘어난 게 다시 원래대로 없어져야 되니까 없애기 위해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D 이렇게 D씩 공차 D씩 빼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통째로 더하기로 하겠다. 근데 그러면 왼쪽 좌변은 ESN이 되고 왜냐면 SN 두 개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ESN이 되고 얘네들을 한번 볼 건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쫙 맞춰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네모가 계속 더해지는 꼴이 나타날 건데 우리가 세트로 묶어준 이 네모가 더해지는 꼴이 나타날 건데 자, 이 네모의 성질을 보니까 이 합과 이 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위아래 합과 이 위아래 합을 비교해 볼 건데 이 네모에서 여기로 갈 때 D가 더해지고 한쪽에서는 D가 더해졌고 한쪽에서는 D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전체 합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해지고 빠졌으니까 변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상쇄되니까 얘 합과 얘 합은 같다. 마찬가지로 얘 합과 얘 합도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트로 묶어준 이 네모들 얘네들은 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값들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가 일정한 값이 됐으니까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주니까 반복해서 더해주니까 얘는 몇 개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몇 개죠 네모가? A1에 하나, A2에 하나, A3에 하나, AN까지 하나씩이니까 전체 N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표현해주면은 네모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SN은 몇이다? 네모 곱하기 N을 네모가 N개 있는 거를 2로 나눠준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네모 값을 어떻게 쓰느냐? 네모 값은 그냥 이렇게 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거를 A1 더하기 AN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n을 곱하고, 왜냐? n개가 나왔으니까 n을 곱하고 2로 나눠주는 거. 왜 2로 나눠준다?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더해줬으니까 2개가 나왔으니까 2개를 2로 나눠서 하나만 값을 구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일반항 꼴로 바꿔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했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학습지 보면서 떠올려 보도록 하고,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이었는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도 조금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또 다르다면 또 다르겠죠. 자, 등비수열은 곱셈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SN으로 쓰도록 할게요. A1부터 AN까지 우리가 이렇게 더해 줄 건데, 자,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일반항 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뭐라고 했죠? 공비, 그 곱해지는 수, 얘를 R이라고 하면은, 자, S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은 A이고, 두 번째 항은 AR이고,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고, 이렇게 R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n째 항은 몇이라고 했죠? A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들을 조금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뭔가 더하거나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뺄셈을 이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뭘 빼주느냐? 얘를 일정하게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한 칸씩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SN에 R을 곱해주는 거예요. R 값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A는 AR이 되고, AR은 AR제곱이 되고, AR제곱은 AR3제곱이 되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순서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세트에 맞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는 R을 곱했으니까 AR이 되고, AR은 AR제곱이 되고, 이렇게 해서 AR의 n-1제곱에 AR의 n-1제곱에다가 R을 곱하면 A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R의 n제곱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묶어준 이유가 뭘까요? 묶어준 이유,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다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걸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등비수열에서는 뺄셈을 이용할 거예요. 자, 등비수열에서 뭐 위에 걸 빼든 아래 걸 빼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공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걸로 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우리 아래 걸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아래 걸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N, 얘는 지금 1 곱하기 SN이고 얘는 R 곱하기 SN이니까 전체 SN으로 묶이고, 그리고 1 빼기 R 이렇게 묶인 이런 식으로 좌변은 설정되게 되겠죠. 자, 이 부분 혹시라도 잘 모르겠으면은 각자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1 곱하기 SN에 R 곱하기 SN을 빼는데, 자, SN으로 묶이니까 빼주고 1 빼기 R로 이렇게 묶인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고, 자, 그러면 A는 아래로 쭉 내려오고, 얘는 그냥 빼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고, AR 빼기 AR이에요. 같은 수니까 이렇게 빼지겠죠.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AR제곱도 같은 수니까 없어지고, R 세제곱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안쪽에 다 없어지다가 얘까지 없어져요. AR의 n 빼기 1제곱. 자, 그럼 마지막 남는 거 AR의 n제곱인데 얘는 지금 빠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빼기 AR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R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얘를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A로 묶어줄 수 있겠다. A에다가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N에다가 1 빼기 R을 곱한 게 A의 1 빼기 R의 n제곱을 곱한 것과 같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또 바꿔줄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SN이니까 여기서 이제 SN은 어떻게 표현한다?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뭘까요? 여기서는 단 r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얘를 나눠주려면 얘가 0이 아닌 수여야겠죠? 자, 그래서 r은 1이 아니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꼴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우리가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r이 1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걸 살짝 지워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r은 1일 때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SN은 어떻게 나타나냐?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해서 AR의 n-1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r이 1일 때라고 했어요. 1일 때. 자, 그러면 r에다가 1을 다 넣어줄 수 있겠죠? 1을 넣어주면은 a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a 곱하기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도 1이니까 얘도 없어지고, 자, 그래서 r의 n-1 제곱도 1이니까 얘도 없어지고, 다 a만 남게 돼요. a가 몇 개죠? a가, 자, 지금 sn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n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얘가 a가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은 1일 때,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첫째 항을 n번 곱해준 거. 자,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굳이 등비수열이라는 개념 없이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써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이다. 그럼 계속 같은 수가 반복되니까 얘를 n번 더했다라는 거는 그 수에 n을 곱했다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뭐 이건 간단하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바로 이거. r이 1이 아닐 때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꼴로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SN은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이다.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만 붙여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이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외워놓고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식에서 활용하면 되겠다. 자, 등차수열의 합은 선생님이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원리만 이해하면은 뭐 유도 과정이 간단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등비수열은 어느 정도 외워놓는 게 좋아요. 등비수열은 어느 정도 외워놓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이 식만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사실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 식만큼 뭐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사실 매번 하기에는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이 식만큼은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구해봤는데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활용해서 예제 풀어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볼 건데, 자, 등비수열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첫째 항부터 제 12항까지 합은 몇이냐? 라는 걸 물어봐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등비수열 우리가 뭐 첫째 항, 공비 구해놓고 우리 아까 구했던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넣으면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처음 하는 친구, 뭐 학원에서 했던 친구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아직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완전히 이렇게 다 외우기 전에는 그래도 좀 외우는 연습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뭐 미리 한번 써놓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SN, n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었냐면은 R 빼기 1분의 R 공비에서 1을 뺀 거에다가 첫째 항을 곱해줘요. 첫째 항을 곱해주고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R의 n제곱과 1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만 이렇게 곱해졌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양수 계산이 좀 더 이렇게 편하니까 둘 다 외워두고 그냥 뭐 편한 걸로 잡아서 사용하면 되겠다. 자, 얘는 뭐 이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좀 쓰면 편하겠죠? 아니면 뭐 음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쓰면 편할 거고, 얘는 R이 1보다 큰 경우 이런 때 쓰면은 편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등비수열의 합 구하면 되겠고, 이거에 대한 좀 숨은 원리는 우리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숨은 내용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한번 써놓고 풀까요, 그냥? 자, 써놓고 풀게요. 자,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 합, 그러니까 S12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S12는 공비에서 1을 빼고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몇 제곱일까요? 공비의 몇 제곱? 이 12의 제곱. 12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구하기 위해서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첫째 항 한번 구해볼게요. 첫째 항은 3이죠. 첫째 항은 3. 그리고 R, 공비는 몇일까요? 공비는 계속해서 곱해지는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수라고 했어요. 자, 지금 3에서 6 가기 위해서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계속 곱하기 2 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공비는 2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2 빼기 1분의 3의 2의 12제곱 빼기 1이다. 자, 그래서 분모는 1이 되고, 그러면 3 곱하기 2의 12제곱 몇일까요? 4096 빼기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3 곱하기 4095가 되겠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사실 계산하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4095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12285 12285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에 비해서 이렇게 곱해지는 수니까 이렇게 얘가 1보다 커진 수라면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증가돼요. 우리 지수함수 때 배웠잖아요. 지수함수도 계속해서 같은 수가 곱해지니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등비수열도 이렇게 엄청 가파르게 이렇게 엄청 빠르게 수가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큰 값이 나온다는 거, 합도 큰 값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우리가 써보는 거 해봤는데, 이제 1번에 2번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올려준 답이랑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해볼 건데, 자,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합이 9, 그러니까 S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9,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 S6이 마이너스 63인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라고 해요. 그때 첫째 항부터 제9항까지 합은 몇이냐 라는 게 이 예제예요. 자, 그럼 예제 2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풀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생님이 2가지 정도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좀 더 뭔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내보고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의 합이 9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공식을 한번 써놓고 가도록 할게요. SN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했는데, 자, 이 공식에 따르면은, 자, S3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세제곱 빼기 1이겠다. 그리고 S6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6제곱 빼기 1이겠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9라고 했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6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식이에요. 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되는데, 자,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A 값과 R 값을 좀 구해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돼요. 우회해서 갈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꼴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꼴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이 R의 6제곱 빼기 1이라는 애가 어떻게 표현되냐? R의 세제곱 빼기 1과 R의 세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그 인수분해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6을 우리가 다르게 쓰면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세제곱 빼기 1에다가 R의 세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곱한 꼴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세제곱 빼기 1. 자, 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얘가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얘가 바로 9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 곱하기,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9 곱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바로 몇이다? 마이너스 63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몇이다? 9를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돼요. R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럼 R 값을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A 값도 한번 찾아내야 될 텐데 A 값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되나 싶긴 한데 우리가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R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좀 간단하니까 여기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은 9가 된다. 자, 근데 여기 분모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3이 남고, 따라서 3a는 9다. 그러면 여기서 a는 몇이다? a는 3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째 항 a 값과 공비 r 값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었다. 자, 그럼 S9는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9제곱 빼기 1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 빼기 1 거기다가 a 값은 3 거기다가 마이너스 2의 9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는 분모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의 9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의 9제곱은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의 9제곱이니까. 왜냐? 마이너스 홀수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그냥 2의 9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2의 9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2의 9제곱은 몇이다? 계산해보면 512니까 전체 값은 51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값과 먼저 R 값, 공비 값을 구하고 첫째 항 값을 구하고 여기 식에다가 넣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자, 바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특별한 방법을 활용해 볼 건데 일단 여기 지우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예제 2번 또 다른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또 다른 풀이는 여러분들 이걸 꼭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처럼 우리가 공비를 찾고 첫째 항을 찾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 되게 좋은 그런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보고서 이런 뭔가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또 다른 풀이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방식을 꼭 이해하고 써먹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했던 대로 정직하게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렇게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또 다른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문제를 보니까 제3항까지 합, 제6항까지 합을 이렇게 줬고 제9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지금 보니까 3, 6, 9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3항까지 합과 6항까지 합 두 개만 있었어도 공비, 첫째 항 다 구할 수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또 3칸을 띄워서 9를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은 좀 뭔가 그 안에 숨은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3항까지 합, 6항까지 합을 일단은 다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 3항까지 한번 써볼게요. S3는 A1, A2, A3 그러니까 제 3항까지 다 합한 건데 얘를 우리가 등비수열에서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다 A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그럼 S6도 한번 써볼 거예요. S6은 A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쭉 가다가 AR의 5제곱까지 이렇게 더해진 그런 꼴이 되겠죠. 자,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A에 계속 반복해서 어떤 수가 곱해진 꼴이니까 A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4제곱 더하기 R의 5제곱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그 규칙은 뭐냐면,
이렇게 3칸씩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찾은 게 3칸씩 떨어져 있다는 거죠. S3, 3항까지, 6항까지, 그 다음에 9항까지. 그러니까 3칸씩 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칸씩 한번 묶어볼게요. 3칸씩 묶어보니까, 얘를 보니까 아래 3제곱, 아래 4제곱, 아래 5제곱을 더한 걸 보니까 얘도 지금 R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아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똑같은 꼴이 나와요.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쓸 때 A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묶어서 얘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에 곱하기 1이고 여기는 R의 세제곱이 더해져 있으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 묶음으로 보면은 얘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 나왔고 여기서는 한 번과 R의 세제곱이 더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S9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9는 A 더하기 AR 더하기 해서 AR의 8제곱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얘도 우리가 쭉 써본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 세 개의 묶음이 몇 개가 나올까요 이번엔? 9항까지니까 이 하나의 묶음이 여기선 하나, 여기선 2개 나왔잖아요. 여기서 3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어떻게 나온다? 1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으로 이렇게 R의 세제곱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얘가 바로 9라고 했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6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자, 이 꼴이 9라고 했으니까 얘가 9라는 거겠죠. 얘가 9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때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구해놓으면 돼요. R 값을 찾을 필요도 없고 A 값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R의 세제곱만 찾으면 돼요. 왜일까요? 여기 지금 보면 1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 그러니까 R의 세제곱 단위로 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통째로 몇이라고 했죠? 얘는 통째로 9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9이고 얘는 써보면 1 거기다 더하기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그럼 R의 6제곱은 몇일까요? R의 6제곱은 R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얘를 계산 한번 해보면 돼요. 얘를 계산해주면은 이 전체 S9은 S9는 9 곱하기 1 빼기 8 더하기 64하면 몇일까요? 하면은 57이 되니까 9 곱하기 57이 된다. 자,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7, 63에 95 45니까 513이 되더라. 그래서 S9 9항까지 합이 5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는 R 값도 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뭐 제3항까지 합으로 돌아가서 A 값도 그러니까 첫째 항 값도 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S9를 구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사실 좀 어려웠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3 단위로 떨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굳이 A 값을 찾지 않아도 되고 굳이 R 값을 찾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R 세제곱 값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R 세제곱 값을 찾아내고 이 둘 비교해서 R 세제곱 값 쉽게 찾아낼 수 있었죠. 찾아내고 여기다 각각을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2번까지 해봤는데 예제 3번도 굉장히 예제 2번이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 뭐 첫 번째 풀이도 좋고 두 번째 풀이도 좋아요. 둘 다 해보는 걸 선생님이 사실 추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랑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서 선생님이 나중에 풀이랑 답을 올려줄 테니까 그거랑 각자 한번 비교해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등비수열의 합까지 했어요. 자, 등비수열 일반항 그리고 뭐 등비중항 그런 걸 다시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등차수열, 뭐 등비수열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 많이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뭐 선생님이 식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뭐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자, 이 식을 선생님이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식 외워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뭐 그냥 고민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 많이 해주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등비수열까지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이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수열의 합. 그러니까 다른 수열들을 좀 갖고 오면서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우리 내일 등교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차차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들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예습보다는 지금 일단 복습에 초점을 좀 더 맞춰주길 바랄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뭐 예제를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학습지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개념들, 그리고 삼각함수, 꼭 삼각함수 잊지 말고 그 부분까지 복습하는 시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잘 지켜나가길 선생님이 좀 바라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